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 사장입니다. 일요일 오후에 네이처셀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아무래도 현재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뭐 RMAT부터 해서 BTD까지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전 고점부터 지금까지 하면 약 마이너스 24% 가까운 손실이 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일단 뭐 재료들이 이미 다 나왔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뭐 임상 3상에 대한 확정이라든지 또는 이 품목 허가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재료 소멸로 판단하고 일단은 일부 이탈하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분들 질문들이 좀 있으신데, 중요한 건 사실 여러분들 재료 소멸이라고 하면은 강력한 거래량 뒤에 다시 한번 대량의 음봉 거래량들이라든지 또는 무엇인가 엄청난 수급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사실 이전 고점인 36,500원까지 4월 17일 날 미팅 이후에 사실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굉장히 누르면서 지금 이 하단 구간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확연하게 매집봉들이 완연하게 좀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앞섬에서 약 해당 라인, 이 앞섬에 있는 물량들을 그대로 소화하면서 세력들은 이탈하는 적들이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세력들이 타점적으로 개인들의 투심을 악화시키거나 또는 투자 심리를 좀 흔들거리는 이런 자리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네이처셀의 퇴행성 뇌질환부터 퇴행성 관절염,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과연 이 현재 15조 가까운 퇴행성 관절염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있을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강력하게 홀딩하시거나 또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타점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유튜브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고점부터 지금까지 현재 24% 정도가 손실이 있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차트적으로 봐도 5일선이요. 하단에 있는 21선을 이탈하는 게 다시 한 번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41선을 일단 지켜줬다는 거예요. 41선을 지켜주면서 하방에 60일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데, 자, 이 하방선 거볼게요. 거보시게 되면 금액적으로 25,000원 라인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깊게 하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현재가에서 25,000원까지가 데드라인 같은데, 여기서 주당 2,000원 정도 빠진다는 얘기는 그래봐야 8, 9% 정도의 변동성인 것 뿐이지, 더 이상 주가가 하방 압력 받기에는 지금 세력들의 매집 형태가 굉장히 수상합니다. 그 정도로 거래량을 눌러주면서 지금 하단에서도 강력한 매집봉들이 떴는데요. 금요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금요장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알테오젠부터 해서 에이비엘 바이오, 또 네이처셀 같은 이 제약주들이 그래도 관세 영향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품목이다 보니까 일단 흐름들, 수급들은 와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금요장의 거래량이 전일 대비 113%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거래량도 오랜만에 반응을 했고, 또 차트적으로도 상단의 저항선이라고 하죠. 21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다시 수요장에서 일단 미국 시장도 봐야겠지만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자리는 좀 잡아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봉 차트로 한 번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분봉 차트를 보는 이유는 우리 단타 치시는 분들만 분봉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세력들이 과연 해당 종목을 털어내느냐 아니면 담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프리마켓 시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8시 10분에 인위적으로 자, 차트가 바닥까지 빼죠.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거의 끝자락까지 빼버리는데 이때가 25,600원 마이너스 2.10%대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규장이 시작하면서 들어 올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차트가 5분봉이 그대로 들어 올리면서 2시 30분에 27,850원인 6.50%까지 떨어주는데, 중요한 건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4거래일 연속 하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마지막 5거래일째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일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하단에 보면 이 나오는 세력들이 많습니까? 매집하는 적이 더 큽니까? 매집하는 적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력들은 이런 이 거래량 같은 거나 또는 이런 시점에서 이 개인들의 시선을 좀 피하면서 어떻게든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터는 차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담아가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실제 투자별 매매 동향으로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의 투심을 흔들었기 때문에 금요장에서는 이 개인들 물량이 21억 정도 진성 물량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반면에 외인들이 이 부분들을 그대로 한번 말아 들어갔죠. 28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기관 역시 연기금이 자, 금요장에서 이틀의 연휴를 두고 연기금이 다시 한번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기관 자금에서 롱펀드 자금인 연금이 들어와 있고 또 금융 투자 자금은 뭐죠? 단기성 자금들 많이 들어가죠. 단기성 자금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앞으로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일단 우리 기본적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외인들이 28억 정도 잡았을 때 사실 그동안의 매매 추이를 보면 개인들이 어차피 313억 가까이를 남았습니다. 한 달간. 그죠? 313억을 담아놓은 상태고 최근의 매매 추이를 보면 금요장 하루 빼고는 거의 다 담았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하단 구간 있죠. 하단으로 내려올 때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는 개인들이 담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후에 하락한 거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뒷시장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 계좌를 쓰고 있는 큰손 단기 세력들이 매집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외인들 입장에서 사실 이번 주를 봤을 때는 자 사고 팔고 하는 이 비중들을 한번 유심하게 보세요. 거의 같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죠? 외인 계좌 중에서도 롱펀드가 아니라 단기성 자금으로 세력들의 이런 또는 개인들의 투심을 흔들 수 있는 단기 자금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기존에 갖고 있는 롱펀드, 오랫동안 갖고 있는 이 주식은 그대로 보유했다는 게 맞습니다. 외국인들 보유 비중도 볼까요? 현재 외인들 보유 비중이 몇 프로죠? 7.74%입니다. 아직도 498만 주 정도로 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 RMAT 지정됐던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4월 17일 날이 회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그 당시에 보면 거의 작년 12월 달 이후로 보면 2월 달 보시면 돼요. 2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 안에 있는 게 거의 7.80%, 8%대입니다. 결과로 일단은 롱펀드 자금들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단기성 자금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왜? 네이처셀은 어차피 증거금 100%짜리입니다. 현금으로 사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공매도 자 5월 2일 날 0.03%였습니다. 자, 4월 30일 주목해 주세요. 자, 4월 30날 공매도 비중이 무려 11.86%였어요. 무슨 말인가요? 자, 공매도라는 게 비쌀 때 빌려서 팔고요. 쌀 때 사서 갚는 게 공매도지 않습니까? 4월 40일 날, 4월 30일 날 강력하게 공매도가 마지막으로 대차 잔고가 들어오면서 갚아내고 이제는 0.03% 거의 이제 바닥인 거죠. 공매도를 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제약 섹터 공매도 안 치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힘있게 매수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전략이라 좀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이 퇴행성 관절염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이 15조 시장인데 치료법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보통 이 좀 뭐 약물로 일단 지연,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라 지연에 대해서 퇴행성 관절이 그러니까 관절 자체가 녹아 없어지는 것을 지연할 수 있는 예방형 형태의 약물 치료와 또는 아예 치료법이라고 하면 봉합술, 5월 이식술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전체 이 봉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 이식에서 뭐가 따르냐면 부작용이 따릅니다. 이식을 거부하는 몸에서 거부하는 형태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가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 연고를 재생하는 치료는 단 한 가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임상 3상 마지막 단계죠. 이 연구 결과를 미국에서도 인정을 해주겠다고 이미 밝힌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는 FDA 입장에서 미국에서 단 한 건만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이 한 건을 가지고도 신약 허가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RMAT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첨단재생 의료치료제 이걸로 등록됐을 때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 패스트 트랙 빠른 심사나 빠른 절차를 통해서 이 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이 작용이 있고 또 한 번 BTD라고 하죠. 이게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신약을 허가하는 이걸 빠르게 신약 허가의 확률을 높여주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RMAT와 BTD가 다 지정이 되고 이제는 임상 3상 이 한 단계만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는 CMC에 대한 점검뿐인밖에 안 남았어요. 제조 설비 과정. 근데 이 제조 설비 과정도 4월 17일 날 미팅에 임명을 했죠. 결과적으로
모든 게 끝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빠르면 2달 이내에도 미국 임상이 잡힐 수 있는 게 어차피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임상이거든요. 특히 임상 뒤로 가면 갈수록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이처셀의 재무 제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도에 작년에 323억, 그 전에가 194억인데 단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죠. 그만큼 막강한 자금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임상 3상에 대한 마지막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한다는 얘기는 임상 3상에 대한 비용, 미국에서 하는 비용들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영업이익이 한 방에 지금 작년에 겨우 6억이었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해 4분기 안에도 터져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주가는 원래 이 제약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약 관련한 종목들은 이게 재무제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에 엄청나게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지금 RMAT랑 BTD 선정되고 나서 네이처셀이 올라간 게 61.48% 올라갔어요. 현재가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ABL 바이오라든지 뭐 ABL 바이오 190% 이상 넘어갔죠. 200% 이상 올라갔죠. 그만큼 앞으로 기대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퇴행성 관절염에서 15조 시장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신물질이 나타나는 건데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지금 조 단위의 매출들은 분명히 기대가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 이제 내년까지 준비되는 게 2만 도스 가량, 그러니까 이 주사 약물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기준이죠. 2만 도스 가량 일단 준비가 된다는 얘기는 일단은 조 단위 영업이익은 충분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20억 도스인가 굉장히 큰 목표를 좀 내세웠는데 이건 뭐 확인된 바는 아니니까 일단 2만 도스 이상만 되더라도 네이처셀은 이 회사 설립 이후에 가장 엄청난 매출 그리고 사실 웬만한 제약 섹터에서도 기준치가 참 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매출을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저는 온다면 되려 20% 이상 떨어진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이런 자리에서 강력하게 홀딩 하시거나 또는 저는 주변에 제 친구한테도 또는 제 가족분들한테 제가 현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 관리를 못 해드립니다만 그래도 이 네이처셀 이 제약 섹터에서 좀 크게 기대하시는 분들은 한번 담아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실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뭐 좀 흔들리시거나 그럴 일 없으시게 되려 비중이 좀 남아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타점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력들이나 이런 세력들이나 이런 기관들한테 이길 수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수급은 어차피 안 돼요. 우리 증시 예탁금이 지금 130조 가량이 지금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 진성개미들의 자금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타점에서만큼은 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 종목 소통방에서 보시면 우리 금요장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침에 9시 26분에 26,300원에서라도 우리 소통방 새로 들어오신 분들 아직 안 담으셨으면 신규는 10% 이내 그리고 추가는 5% 비중 안에서 타점 잡자. 실제 자, 0.19, 그러니까 26,250원에서 제가 사실 26,300원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5% 가까이 일단 상승 왔죠. 그러니까 타점적으로는 제가 그래도 증권사 15년 이상 근무했던 이 이력이 여러분들께 좀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혼자서 타점 잡기 어려우시거나 결과적으로 제가 소통방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최고감에도 여러분들 여태까지 보시지 못했던 정말 큰 수익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입장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좋아요 버튼 좀 많이 누르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장 원하시는 분들 상단에 8486-8035로 네이처셀, 넷셀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해당 방 들어오는 링크 하나 넣어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편하게 입장하시고요. 이미 잡아놓으신 분 중에서 본인 평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본인 평단이나 그리고 평단을 보내주실 거면 반드시 비중 내가 내 투자금에서 뭐 100만 원어치 뭐 1000만 원인 분이 100만 원이면 10%일 거고요. 뭐 20%면 20%이 비중을 같이 넣어주셔야지 본인 평단에 따른 전략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략 보면서 그러니까 내일 이틀간 연휴니까 제가 찬찬히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답장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해당 방 계시면 조금 마음도 든든하게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서 자, 요즘 같은 시장 속에 보면 여러분들 광고 문자들 많이 받으시죠. 그만큼 6월 3일 대선 날짜가 잡히면서 각종 테마주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산운용사부터 증권부서까지 대표 전문가로 실제 큰 자금들을 롤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테마성 종목에도 분명히
법칙이 있어요.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 테마성은 타점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또는 창구 물량도 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지 무턱대고 단타 치고 단기 들어가시면 손실을 본 적이 더 많으실 겁니다.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화공영도 뭐 1000% 이상 가면 뭐합니까? D-6일 다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60%까지 내려왔던 종목인데요. 그죠? 그만큼 타점이라든지 정보에 빠르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광고성 문제 보고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이 노다지방이라고 해서 종가 베팅 전문방을 운영하고 있죠. 해당 방에서 현재 정치 테마 중에서는 정책 테마 위주로 제가 순환매 도는 걸 잡고 있고요. 또는 제약 세타, 인벤티지랩 참 좋았죠. 4일 동안 지금 70% 넘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 섹터라든지 또는 관세 테마 관련해서 제가 수급들 보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시간 되실 때 여유 있을 때 아무 때나 팔아도 수익이 나야 우리 바쁜 개미들은 진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가 베팅방 안에서 뭐 참여 원하시면 얼마든지 참여하시고요. 만약 이런 종목 안에서 좀 더 크게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바빠서 1박 2일은 좀 바쁘고 뭐 3, 4일 가면서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도 원하시면 제가 그 안에도 분명히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 해당 종목들을 문자로 넣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수익들 많이 내셔서 빠른 기간 안에 본인 계좌 사이즈 2배로 불리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노다지 수익방 이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뭐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들어갔던 TY라든지 태영건설 한덕수 테마이긴 합니다만 TY는 이 대명 손목함 이슈가 있어가지고 일단 마이너스 4% 끝나서 아쉽긴 하거든요. 뭐 저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금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홀딩을 해놨고요. 태영건설이 하루 만에 24% 정도, 그죠? 두산은 시총 작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 아주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두산으로 6%. 이스페타시스는 정말 전략 잘 잡고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미국 AI 시장 관련해서 엔비디아 좀 관련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실 한미라든지 또는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엔비디아 관련주들이긴 하죠. 근데 이 지금 한미 반도체가 슈퍼 본딩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사수엔 이스페타시스에는 아주 전략적으로 잘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6% 이상 수익이 났고 인벤티지 랩은 제가 워낙 영상 많이 들었었으니까 단기적으로 가져가도 분명히 상한가 이상은 분명히 나온다. 제가 인벤티지만 2번 가까이 상한가 부분까지 왔고 실제 금요장에서 상한가가 들어왔죠. 결과적으로 한 4일 들고 가면서 122% 가까운 수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요즘 이런 테마성 자금들이 움직이는데 나도 수익이 필요하신다 하는 분들은 일단 다른 광고 속지 마시고 제가 뭐제 영상에 좋아요만 눌러줘도 저는 충분히 그게 제 월급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많이 넣어드릴 거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 똑같습니다. 저한테 넷셀이라 문자 주실 때 노다지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넷셀 참여라 문자 주시고요. 그 안에 종목들 잡아서 문자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배라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방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넷셀 참여 2배 주시면 저도 아끼지 않고 종목 추천 드릴 테니까 제 영상마다 좋아요 버튼 많이 좀 눌러주세요. 아셨죠? 자, 남은 시간들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시장에서 또 미국 증시 확인하고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